자, 우리는 지금 2차 방정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특히나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위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친구가 중근을 갖고 싶대요.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는 편하게 했었으면 됐죠.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나와 있는 이 친구가 중근을 갖고 싶다면 조건이 어떻게 붙으면 되겠다? x 앞에 붙어 있는 그 친구를 절반 한 친구, 오케이. 그 친구를 뭐 한 게? 제곱한 게 상수항이 있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 자, 그 아이디어가 마찬가지로 최고차 한계수가 뭔가 걸려있다 한들 달라지지 않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는 0이라고 붙어 있는 식일 거기 때문에 a를 나눠줘도 이 식이 전혀 달라지거나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간다는 거가 되겠지. a 나눠줘가지고 일단 분수 표현이 들어가게 하겠지만 뭐 불편해도 어쩔 수 없죠. 이 친구 x 앞에 붙어 있는 a분의 b를 뭐 한 거? 절반한 2a분의 b를 전체를 제곱한 게 어디에 있으면 되겠다? a분의 c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 되겠다. 뭐 근데 이거 한번 전개를 해볼까? 2a분의 b 실제로 제곱하면 뭐 되죠?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그냥 4a 제곱을 곱해주면은 이런 식이 탄생할 거야. 4a 제곱 곱해니까 여기는 커팅이 되고 a분의 c에다가 4a 제곱 곱하면은 a랑 하나는 이렇게 날아가면서 그냥 여기가 뭐가 된다? 4ac가 된다 라고 하는 거. b제곱이라고 하는 게 4ac랑 같아지면 되는구나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b제곱이랑 4ac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딴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한데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자, 넘어가서요. 중근 얘기 했으니까요. 82페이지. 82페이지랑 84페이지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얘기를 할게.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형태, 제곱해서 순수하게 어떤 k 값이 된다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k는 당연히 음수가 아닌 숫자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거 만족하는 x 값은 뭐나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제곱근에서 배웠던 아이디어랑 똑같으니까 x제곱이 k가 되는 x 값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정도로 이렇게 제곱근 아이디어 해서 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조금 변형이 된다면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x 더하기 p를 제곱한 형태가 q가 된다면 결국 x 더하기 p라고 하는 이 친구는 위에처럼 마찬가지로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는 값이 될 거고 이 p까지 이항시켜서 x를 뭐라고 말하면 된다?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금 공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왼쪽이 어쩌고의 제곱식이 되고 오른쪽이 값으로 나온다면 양변에 루트 씌운 다음에 넘겨서 답을 내준다 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최고차항 앞에 a배가 됐다 하면은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a로 나눠서 아까랑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죠. x 더하기 p의 제곱이 뭐분의 뭐고? a분의 q. 당연히 a는 0이 아니라는 가정으로. 자, 그럼 x 더하기 p는 뭐가 될 거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가 될 거고 이 p놈까지 넘겨주는 순간 이렇게 생겨먹은 좀 지저분하겠지만 근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2차 방정식을 풀어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그냥 바로 84페이지로 일단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다음에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근해 공식은 여기서부터 튀어나온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8은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 풀 때 일단 여러분들 딱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 뭐 하고 싶죠? 오케이, 다 2, 12, 8, 2의 배수들이니까 2로 약분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를 푸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행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잘 봐. 일단 x 걸려있는 거를 왼쪽에 내비두고요.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요 앞에 있는 게 뭐가 되고 싶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는 마인드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6을 절반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친구를 제곱하니까 몇이니까? 플러스 9니까 양변의 9를 그대로 스무스하게 더해줄게. 식 달라지지 않았죠. 그러는 순간 왼쪽은 식이 뭐가 될 거고요? x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9 빼기 4니까 얼마다? 5겠구나. 아하, 그래서 x 빼기 3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따라서 x 값이 뭐가 되는 게? 3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근해 공식 따위보다 훨씬 더 정갈하고 좋은 방법이라고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82페이지랑 84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문제들 한번 연습 삼아서 쭉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제 문제 같이 볼게요. 28번이랑 29번. 네, 딴 거 풀고 있는 거 잠깐 접어두시고 같이 얘기나 좀 해보죠.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만약에 아직 이그젠플 문제 다 못 푼 친구 있으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28번, 29번 보면서 아, 뭐 저런 느낌으로 푸는 거구나 라고 느껴주시면 될 거고요. 뭐 미리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대놓고 제곱으로 묶어져 있는 거를 나중 가면 이거 막 전개한 다음에 굳이 가만히 묶어져 있는 걸 전개한 다음에 막 근공 때려서 하려고 막 할 거란 말이지. 그러지 마세요. 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거네. 지금 상황이 저렇게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근 형태가 a 뿔마 루트 3일 때 a랑 b를 곱한 값이 얼마인가, 그리고 b는 양수라고 잡아줬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 하죠. 뭐부터 한 다음에 b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는 b라고 그냥 바로 할게요. 3 나눠줄까? x 더하기 5의 전체 제곱이 뭐분의 뭐? 3분의 b가 될 거고 바로 루트를 때리죠. x 더하기 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 정도가 될 거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 값은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얘가 지금 뭐랑 동일해야 된대? a 뿔마 루트 3이랑 동일해야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몇이면 될 거고, a가 되면 될 거고, b가 될 수 있는 건 얘가 되면 되겠죠. 3분의 b가 얘가 3이 되면 될 거니까, 따라서 a는 얼마? a가 마이너스 5고 b가 9라서 둘이 곱해서 얼마래? 마이너스 45쯤 되겠구나. 이 정도로 결국 결과 내주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예제 29번이요. 자, 이 친구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낼 때 뭐 해보라는 거죠. 자, 갑시다. 자, 2x 제곱은 일단 이 x 앞 붙어 있는 이 두 개 본 다음에 2로 묶어내는 생각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2를 나눠주는 생각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뭐 2를 묶어낼까 나눌까? 어떻게 할까? 너네 하란 대로 할게. 2를 묶어내고 진행할까? 아니면 2를 그냥 나눈 다음에 진행할까? 나눌까? 오케이. 자, 그럼 나눕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분의 5는 0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 일단 확인. 마이너스 2분의 5를 이렇게 2분의 5를 넘겨서 이렇게 만들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몇 더해주면 되니까? 오케이, 이거 이제 바로 보이나? 마이너스 4를 절반한 거에 제곱이면 4가 될 수밖에 없죠. 내서식 안 달라졌고 앞에 있는 친구는 뭐의 제곱이다? x-2의 제곱이고요. 오른쪽은 2분의 8에서 2분의 5를 빼니까 2분의 얼마? 2분의 3이죠. 자, 그러면 x-2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 될 거고, 근데 루트 2분의 3은요 바로 유리화 좀 합시다. 루트 2분의 루트 3이야. 2분의 루트 6. 좋습니다. 우리 그 정도 가능한가? 라서 x가 뭐다? 근데 잠깐만요. 답은 낼게요. 자, 2 뿔마 2분의 루트 6이긴 한데 문제에서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지금 하라고 한 것처럼 보여요. 여기가 뭐가 되고 a 플러스 a 자리가 되고 여기가 누구 자리? b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놈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뭐 1번 정도 여기까지 하고 뭐 결과를 내면 되겠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근공을 얘기하기 전까지의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 이게 뭐냐 이게 개념한 통은 85페이지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B1이랑 C1도 일단 거기까지는 풀어본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다만 이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데, 어떤 2차식을 봤을 때 걔는 인수분해가 되고 어떤 식은 인수분해 안 될까를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건 진짜로 감 말고는 없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딱 보면은 딱 이게 인수분해 되고 딱 보면 안 되니 이런 것들이 딱 이게 보일 때까지 하시는 게 맞아요. 걔는 5,000m 밖에서 봐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했죠? 오른쪽 거는 더 민망할 정도로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럼 x랑 y 사이 관계가 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잠깐 여기 보세요. 개념 통 완전 제곱 뭐냐. 자, 근공까지 얘기를 끝내 버립시다잉. 87페이지. 일단 여기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제 말을 왜곡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근해 공식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중요하지 않을 뿐이지 여기를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안 외워야지 라는 그 마인드는 아니에요. 당연히 외우시는 게 맞고요. 외우면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뭐 근해 공식 뭐 외우고 뭐 그거 뭐 막 노래로도 막 나와 있어 막 별의별 생쇼로 막 별 생 지랄 다 하거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건 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대부분 애들이 그래. 고등학교 한 고1 고2 돼서도 근해 공식 정도는 다 까먹지 않고 다 외우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왜 나오는지 아냐? 라고 물어보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한 수학 1, 2등급 나오는 애들도 그거를 몰라요. 그 유도하는 과정 자체를. 난 그게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지. 그러지 말자고. 졸라 별거 없는데. 보셈?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a가 0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썼던 어떤 마인드? 완전 제곱식을 쓴다는 마인드로 그대로 갈 거임. 일단 상수항을 넘겨서 마이너스 c라고 하죠. 여기까지 나쁘지 않지. 자, 그런 다음에 a로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 a는 0이 아니라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죠.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아, 나는 왼쪽에 있는 게 뭐가 되고 싶다고?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돼? 요 x 앞에 붙어있는 a분의 b의 뭐를?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자. a분의 b 절반하면 어떻게 되니? 2a분의 b예요. 자, 이 친구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4a제곱분의 b제곱이 될 거고, 뭐 쓸게. 4a제곱분의 b제곱. 여기도 4a제곱분의 b제곱 해서 요 왼쪽에 있는 전체 식이 뭐의 제곱이 됐고요? x 더하기 그렇지,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됐고요. 자, 오른쪽 잘 보세요. 분모가 일단 맞지 않으니까 뭐 해주는 게 맞아? 통분해 주는 게 맞을 거야. 자, 공통 분모는 뭐로 해주는 게? 4a제곱으로 해주는 게 맞겠죠. 얘는 내비두고 여기 있는 분모 분자에다 몇 배를 해서 4a씩 곱해서 뭐 일단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요, 4a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로 순서 조금 조정해서 쓸게요. 자, 그냥 지금 순서만 바꿔서 쓴 것일 뿐이야. 자, 그래서 어쩌구의 제곱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요 x 더하기 2a분의 b라고 하는 게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4a제곱은 뭐의 전체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2a의 전체 제곱이니까 2a분의가 되고, 여기는 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디로 옮기니까? 오른쪽으로 옮기니까 등장하는 식이 바로 그겁니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랑 여기는 지금 뭐가 공통이니까? 2a라고 하는 분모가 공통이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합병시켜서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라고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알고 있고 유도하는 과정 자체를 모르면은 그거야말로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어렵냐? 할만할걸? 할만할걸? 이게 지금 ABC로 보여서 어려워 보인다면 숫자로 나면 훨씬 쉽지.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인이 이걸 까먹는다 하더라도 이 만드는 방법 자체를 알고 있다면 까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과정을 이해했다면. 자, 근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지금 짝수근의 공식까지 얘기할 건데 이거 몰라도 되긴 하거든? 근데 모르면 안 돼요.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알고 가는 게 훨씬 편해. 왜냐면은 짝수근의 공식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근해 공식을 썼다가는 계산 실수하는 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요, x 앞에 있는 개수값이 짝수일 때는 조금 더 계산을 경량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거야. 자,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인데 일단 여기가 왜 b가 아니라 2b'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얘랑 표현을 좀 달리 하고 싶었으니까 라고 보다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 다만 앞에 지금 2배가 됐으니까 엄연히 2b'은 짝수다 홀수다? 짝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야. 오케이. 자, 똑같이 진행합니다. ax제곱 더하기 2b'x는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자, a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a분의 2b'x는 마이너스 a분의 c. 여기까지 그대로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될까요? 자, 이 친구 절반은 어떻게 돼요? a분의 b'이 되겠죠. 2를 절반했으니까 그거를 제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더해주자고. a제곱분의 b'의 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b'의 제곱. 자, 해서 왼쪽은 전체 뭐의 제곱이 됐고요? x 더하기 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됐고, 자, 오른쪽은 어떻게 돼? 자, 마찬가지로 통분은 여기에 뭐만 곱하면 되니까?
a만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a 제곱분의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양변의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x 더하기 a분의 b 프라임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데 분모는 그냥 뭐만 남고요? a만 남고 분자는 루트의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런 거고 합쳐주니까 어떻게 된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4 그냥 4ac가 아니라 그냥 ac다 라고 하는 짝수근의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뭐 이런 거 말고 뭐가 좋을까? 2x 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이거 해보죠. 자, 이 근거 한번 때려볼까 이거? 자, 일단 짝수근의 공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3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x 어떻게 된다? 뭐분의 2예요 4예요? 그치?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2배를 하라는 게 저 2의 의미니까.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친구의 반대부호라서 3으로 스타트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걸고 루트에 그치? 이 친구의 제곱인 9에다가 얘랑 얘를 곱한 마이너스 2에다가 4배 한 걸 뭐 한다? 뺀다는 거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배 하면 얼마죠?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착착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익숙한 사람은 그냥 계속 공식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2a분의 마이너스 배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막 이런 식으로 되뇌이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냥 해보시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 짝수근의 공식도 한번 해볼게요. 거기 나와있네. 3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는 0.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물론 짝수근의 공식 같은 거 모르고 그냥 근의 공식 써도 상관없는데 짝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잘 보여. 일단 어떻게 들어가야죠? 뭐분의? 그냥 최고차항 개수인 3분의로 그냥 들어가면 되고. 자, 분자가 중요합니다.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반대부호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4의 절반은 2고 그 반대부호가 마이너스 2니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건 다음에 앞에 썼던 그 친구를 그냥 제곱하죠. 몇이죠? 4지. b'의 제곱이 4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거기다가 얘랑 얘를 곱한 거를 뭐 해준다? 빼준다.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걸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6이 돼서 여기가 얼마 된다? 10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루트 계산에서 안에 있는 게 끄집어내질 수 있다면 더 끄집어내준 다음에 정답을 쓰는 게 맞을 거고. 일단 이 정도가 근의 공식의 기본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예제 30번 지금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은 0의 근이 저렇게 나왔을 때 a랑 b의 얼마? 합이 얼마인가? 자, 일단 바로 갑시다. 자, 근 불러볼래요? 형태로? 불러줘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이고요. 빼기 몇이죠? 그렇지. 4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12가 요 루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이게 뭐랑 동일하대? 2분의 5 뿔마 루트 b랑 동일하대요. 그럼 일단 뭐 딱 봐도 마이너스 a가 누구니까? 5니까 a는 얼마면 되겠다? 마이너스 5면 충분하겠다. 그리고 a가 마이너스 5니까 25 빼기 10이라서 얘가 얼마가 돼요? 13이 되고 걔가 b면 되겠죠. 그래서 a랑 b 더하면 얼마가 돼요? 8 정도로 결과 끝. 이렇게. 자, 근공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 88페이지까지 이어서 풀어봅시다. 지금까지 뭐 괜찮나 모르겠네요. 문제 풀고 있다면 조금 있다가 시간 더 드릴 거고 사실 내가 아까 여기 얘기를 괜히 끊고 갔네. 그냥 아까 근의 공식 설명할 때 여기까지 그냥 다 하고 갈 걸. 순서가 되게 애매해져 버렸어요. 개념 한 통 89페이지랑 90페이지 뭐 거기 나와 있는 건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데 복잡하다기보다는 이제 대놓고 나와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있겠죠. 일단 만약에 개수값이 분수로 나오거나 소수로 나왔을 때는 보통 10이나 100 같은 느낌을 다 곱해줘 가지고 개수값을 다 뭐로 만들어주는 게 정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보고요. 저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처럼 괄호가 있는 경우인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괄호가 있는 경우가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풀어야 할 필요가 없죠. 이거 그냥 x 빼기 2는 뿔마 루트 5로 한 다음에 진행하면 되는 건데 저것처럼 왼쪽에도 x에 대해 걸려 있고 오른쪽도 x에 대해 걸려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실제로 다 전개한 다음에 정리해 주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막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의 x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전개한 다음에 하는 게 일단 여기서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얘처럼 반복되는 것들이 보일 때는 여러분 인수분해나 그때 했었듯이 반복되는 거를 어떤 대문자 A 같은 느낌으로 치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그젬플 풀어보죠. 자, 왼쪽 전개하면 어떻게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오른쪽으로 전개하니까 2x 마이너스 2. 옳지. 자, 왼쪽으로 싹 다 넘기죠.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요. 자, 이거 딱 봐도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느껴져야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되죠. 6을 어떻게 2, 3호 쪼개도 1, 6으로 쪼개도 가운데 6으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공으로 하시던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하시던 여러분들 취향차로. 근데 이거 짝수근의 공식 한번 써볼까요? 불러보실래요? 자, 여기가 짝수인데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면은 어차피 뭐 분해니까? 1분해니까 분수 형태가 아닐 거란 말이지. 자, 뭐로 스타트 해야 돼? 그렇지. x 앞에 붙어있는 이 친구의 절반의 반대부호로 스타트하고 3뿔마 루트고요. 이 친구의 제곱인 9에서 6을 뺀 거니까 3뿔마 루트 3 정도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여기 10분의 1이랑 2분의 5처럼 분모에 10이랑 2가 보인다면은 분모에 있는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전반적으로 곱해주는 게 이득이겠죠. 얘는 그냥 10 곱해줘도 충분하겠지. 10 곱해주면 어떻게 됨?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는 0 되는 거 맞죠? 10 곱하면 5 곱하기 5니까.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뭡니까?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라서 x는 5. 디테일하게 중근까지 써주면 퍼펙트. 자, 밑에 있는 친구는 뭐가 반복되니까요? x 마이너스 2가 반복되니까 얘를 잠깐 라지 a라고 봅시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죠. 여기 인수분해 됩니까? 4 하나랑 여기 빼기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a 빼기 4랑 a 더하기 1 정도로 말이야. 그래서 a는 뭐 또는 뭐다? 4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요 a가 다시 뭐로 돌아가니까? x 마이너스 2로 돌아가기 때문에 x 빼기 2가 4라면 x는 얼마겠니? 6이겠죠. x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겠다? 1. 뭐 이런 식으로 실제 x값 두 개를 결과로 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게 뭐 복잡한 2차 방정식이래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주실 수 있고요. 예제 문제 31번까지 바로 갑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근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왼쪽 분모에는 4가 보이고 오른쪽 분모에는 3 보이죠? 양변에 몇 배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지. 12배 해주는 게 이득일 것 같아. 자, 바로 곱하죠. 12 곱하니까 여기는 3 될 거고 12 곱하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전개 쇼. 자, 이거 안에 거 전개하면 어떻게 됨? 도와줘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옳지. 자, 오른쪽도 4하고 전개할까? x제곱 더하기 2x. 자, 다 합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4x 제곱 더하기 8x.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왼쪽 넘기는 게 좋을까요? 얘를 오른쪽 넘기는 게 좋을까요? 얘를 뭐 사실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뭐 사실 다 똑같긴 한데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2차 방정식 풀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로 해주는 게 매너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근공을 쓴다 하더라도 편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되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나눠줘가지고 또 해야 되거든. 그럴 바엔 차라리 얘를 오른쪽 넘긴 다음에 순서 바꿔 씁시다. 넘어가서 뭐가 돼요? x제곱 되죠. 8x 더하기 6x니까 더하기 14x. 얘 그대로 넘어가서 더하기 9는 0을 해결하라는 거가 되겠죠. 자, 바로 근공 때리죠. x는 부셈 1분의니까 7 뿔마 루트 49에서 9 빼니까 40 되고요. 40는 뭐로 튀어나오죠?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이 친구랑 똑같대.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얘가 2고요. 얘가 10일 거니까 뭐 하래? 다 더하래. 5겠죠 뭐. 네, 뭐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90페이지까지 풀어보시면 그동안의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들만 다 주구장창 배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일단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페이지는 92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무조건 2개였나?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아니었어요. 중근은 실제 근이 몇 개밖에 없다고? 한 개, 중근에 대한 상황이라면 한 개겠죠? 실제로는. 그리고 사실상 근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봐. 자, 아까 우리 근의 공식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바로 썼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인데 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저 b제곱 빼기 4ac라고 하는 값에 잠깐 집중을 합시다. 딴 건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는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을 포함한 양수일 거예요. 맞죠? 여기 루트 안에가 양수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라면 실제로 그냥 루트 0은 0일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b제곱 빼기 4ac가 음수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그 상황이 가능이나 할까에 대한 물음부터 먼저. b제곱 빼기 4ac가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 a랑 b랑 c 적당하게 만들어낸다면 b제곱보다 4ac가 더 커져가지고 음수값이 나오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야. 가능해요. 그래서 저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에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는 거고 저는 이제 요 b제곱 빼기 4ac라고 하는 거를 무슨 식이라 부를 거냐면은 판별식이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사실 요 판별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중3 용어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용어기도 하거든.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에서도 지금 요 2차 방정식을 똑같이 배워. 그러니까 난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중3 것도 알려주면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과정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판별식이라고 부르기로 할 거고 실제로 말 그대로예요. 판별하는 식이죠. 근의 개수를 알아내는,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판별식은 D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왜 D냐면 여러분들 또 내가 또 영어 얘기해서 미안한데 판별하다, 판단하다 라고 하는 D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잠깐만, 비스무리한 거 들었는데? decision은 결정이죠. decide가 결정하다고 decision은 이제 명사형이니까 결정, 뭐 결론, 뭐 그런 거가 되겠죠. 좀만 더 힘내봐. definite는 이제 정확한 그런 거. 아니면 뭐 한계가 있는 약간 그런 거죠. 한계가 없는 이죠. 뭐 정확히 말하면. 뭐 아무튼 discriminate라는 단어 혹시 알려나 모르겠네. 나 영어 꽤 잘하거든요. discriminate죠. 중등 수준의 영어 단어는 아니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동사 판단하다, 판별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외워두십시오. 여러분 영어도 잘하셔야 됩니다. 수학보다 영어를 더 잘해야 될걸요. 아무튼 discriminate라고 하는 요 ate가 보통 동사 어미가 되는데 여기 뒤에다가 뭘 붙이면은 n을 붙이면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 명사형이 되고 얘가 그대로 뭐죠? 판별이라는 뜻이죠. 수학적인 용어로는 판별식 앞에 d를 따서 젖다구로 부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고 이제 d라고 부릅니다. b제곱 빼기 4ac라고 하는 거를 얘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루트 씌운 값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b제곱 빼기 4ac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판별식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면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긴 한데 어차피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실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게 당연할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을 썼더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왔대요. 이게 뭔 말이죠? 그 2차 방정식의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표현일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게 살아있는 양수값이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의 두 개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판별식이 0이 된다면 루트 하나가 0이 되면 그냥 여기는 없어지죠. 그래서 근이 그냥 뭐밖에 없어?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무슨 근이 된다? 무슨 근이 된다? 옳지. 중근이 된다. 근이 한 개, 중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Right?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요? 실수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아직 배우지 않았다란 말했죠. 언제 배울 것 같아요? 딱 내년 이맘때쯤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세계도 여러분들의 수체계로 확장할 건데 아직 몰라도 됩니다. 실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정리.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실근 개수 몇 개? 2개. 판별식이 0이라면 실근 개수 몇 개?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실근 개수 0개. 이런 식으로 2개, 1개, 0개를 판별식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 있으시다 라는 거가 되겠지.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잖아. 짝수 근해 공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짝수 근해 공식에서는 루트 안에가 b' 제곱 빼기 ac였죠. 이거는 4분의 d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 4분의 d라고 표현한 판별식이나 그냥 판별식이나 용법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4분의 d가 0보다 크다면 뭐다?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 거고 4분의 d가 0이라면 그냥 중근 갖는 거고 4분의 d가 0보다 작으면 그냥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용법 자체는 똑같이 쓰는데 그냥 표현법 자체를 4분의 d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실제로 이 d라고 하는 거를 4로 나누면은 똑같은 식이 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이게 4분의 1배가 됐다고 해서 막 상황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짝수 판별식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잠깐 한번 연습을 해보죠. 이거 말고 숫자 3개 그냥 뭐 아무거나 불러볼래요? 3, 2, 1이요? 자,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자. 자, 이 친구가 실근 개수가 몇 개인가 한번 판단해볼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린 뭐만 캐치하자? 판별식만 캐치하자. 일단 그냥 D로 갈게요. 말해볼래? 여기 형태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배의 3의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10이라서 16이야. 쌉 양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실근 개수가 몇 개다? 분명히 2개구나 라고 해서 개수만 물어봤을 때는 판별식만 가지고 그냥 상황을 종료해버리면 된다 라는 거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1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뭐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뭐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8이 돼버리고 음수가 되죠. 상수항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었을 뿐인데 얘는 실근 개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구나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근 개수가 존재하지 않다면 당연히 인수분해 따위는 불가능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응용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상수항이라든가 x개수 아니면 x제곱 개수에 미정개수가 박혀있는 상황에서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아니면 중근을 갖도록 그냥 실근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 이런 식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일단 우리 뭐부터 구할까? 판별식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불러줄래요? 일단 형태대로 부르자.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4 2k가 될 거니까 뭐 빼기 뭐죠? 9 마이너스 8k가 될 거란 말이야. 잘 들어. 판별식이 9 마이너스 8k가 되고 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어떤 상황이라고? 실근 몇 개? 2개. 판별식 0보다 클 때. 얘가 0일 때가 몇 개다? 1개. 얘가 0보다 작을 때가 실근, 그치, 0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나 정리하는 순간 부동호 방향들은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9-8k가 양수일 때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얘가 양수란 얘기는 8k-9가 음수란 얘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정도 부정식 잘 갖고 놀 수 있나? 그러니까 8k가 9보다 작은 거니까 두 개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 k가 8분의 9보다 작을 때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이야. 얘는 그냥 뭐겠다? k가 8분의 9일 때 실근 1개고 반대로 뒤집은 k가 8분의 9보다 뭐 할 때? 클 때 실근 개수 0개다. 이런 식으로 판별식 하나만 제대로 정리해 주시면은 답 내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식의 느낌이야.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 자,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k 값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얘는 뭘 쓸까? 짝수 판별식 한번 써보죠. 4분의 d. 해볼래요? 이 친구 절반에 제곱하면 돼. 이 B'이라고 하는 게 이 앞에 있는 거 절반이잖아.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배 안 하고 1 곱하기 K로 해서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라고. 아,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거 해도 상관없어요. 난 이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아무튼 계산하면 뭐죠? 4-K가 되겠죠? 맞아요? 얘가 이제 0보다 클 때 실근 몇 개라고요? 2개. 0일 때 실근 몇 개? 1개? 0보다 작을 때 실근? 없다. 이런 식의 느낌이죠. 4-K가 양수란 얘기는
k 빼기 4가 음수란 얘기니까 k가 뭐보다 작을 때? 4보다 작을 때 2개, k가 4일 때 1개, k가 4보다 클 때 0개. 이런 식으로 짜자작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식의 느낌이죠. 오케이. 요 정도가 이제 판별식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예제 32번 바로 풀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여기 봐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자, 엿딱으로 이렇게 지랄맞게 나온 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으로 적당한 게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저 k 범위가 분명히 부등식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짝수 판별식을 쓸까 그냥 판별식 쓸까?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할게요. 알았어. 자, 그럼 D 짝수 판별식이라고 했었으면 좋겠을 텐데. 아, 오케이. 자, D 한번 해보죠. 말해. 말해. 2K의 전체 제곱 빼기 4A. 자, C는 저 뒤에 보이는 모든 친구죠. 상수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정리합시다. 4K 제곱이고요. 이거 1 잠깐 무시. 그냥 이렇게 써버릴게. K 제곱 빼기 3K 더하기 9. 자, 4 뿌려줍시다. 마이너스 4K 제곱이고요. 플러스 12K 빼기 36이 되겠죠. 자, 정리 끝까지 다 한 다음에 합시다. 어차피 날아가네. 12K 빼기 36이니까 12로 묶어내고 K 빼기 3.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얘가 0보다 뭐 하길 원하는 상황이니?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12 따위는 그냥 무시하시고 K가 누구보다 크면 되겠다? 3보다 크면 되겠다. 그 답 중에서 3보다 큰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5번밖에 없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짝수 판별식을 썼다면 훨씬 더 빠르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알면 좋을 텐데. 연습해 봅시다. 거기 두 개 페이지 92, 93.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뭔가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해서 듣는 듯한 느낌이 들 텐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막 어떻게 했더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얘가 중근 가지려면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이 이 뒤에 거여야 한다 라고 배웠죠. 근데 이거를 싸그리 그냥 뭉뚱그려서 요 판별식이 몇인 걸로? 0인 걸로 그냥 퉁쳐서 계산이 훨씬 더 편하게 가능할 거란 말이죠. 이제 앞으로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다. 그거 하나로 그냥 정리가 되겠네요. 그게 짱이니까요. 판별식이 짱이니까. 자, 아직 조금 남았다면은 바로 좀 이따가 문제 풀어보시고 저는 일단 요 근거계수의 관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개념 진도 나가는 거는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야죠. 근해 공식 따위를 얘기할 때도 제가 별표를 이렇게 크게 친 적이 없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요걸 얘기할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모든 2차 방정식 문제를 다 통틀어서 앞으로 볼 문제까지 다 수능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까지 다 해서 일단 근데 요거부터 한번 좀 받아들여 줄래요? 받아들인다기보다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열심히 2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여러분들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뭐 또는 뭐라고 말할래? 오, 땡큐. 얘가 x 값이 3 또는 4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역방향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인데 근을 3과 4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3과 4를 근으로 가지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면 이렇게 세우는 게 맞을 거고 3과 4를 근으로 가지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2라면 이렇게 말하면 될 거고 이 정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조금만 더 연습할게요. 그러면 근을 마이너스 1이랑 4로 가지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값을 마이너스 3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세울래?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1이랑 x 빼기 4는 0이라고 세우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1 때 배우는 인수정리를 이해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방금 내가 인수정리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은 없어. 이걸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저 얘기를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들어봐, listen.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당연히 a는 0이 아니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뭐랑 뭐로 잡았대? 알파 and 베타라고 잡았을 때 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니? 최고 참개수를 a로 하면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으로 말이죠.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일단 우리 12명에 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잠깐 무시. 2차 최고 참개수를 a로 하는 근을 얘랑 얘로 가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자 이거 전개 좀 합시다. 자 해볼까요? 일단 얘부터 전개하면 어떻게 됨?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 묶어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x라고 해도 되나? 그리고 뒤에는 뭐죠?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나는 출발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거라면 이 식과 이 식은 알고 보니 그냥 무슨 식이다? 똑같은 식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요거를 양변을 a로 나눠주면은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이라고 볼 수도 있겠니? 그리고 얘도 어차피 a 묶어냈고 는 0이니까 이거 잠깐 무시해도 되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쓴 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거죠.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누구랑 같겠니? a분의 b랑 같다. 즉 정리.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을 거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랑 같겠다. 라는 요 어마무시한 관계가 나오죠. 두 근과 개수값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근거개수의 관계라 부르는 겁니다. 살짝 연습해 볼게. 뭐가 있을까?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5는 0.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썼습니다.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는 내 알바도 알바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이 몇인 건 픽스고 마이너스의 2분의 마이너스 3일 거란 말이야. 얘분의 얘의 반대부호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a분의 b의 반대부호니까. 그래서 얼마다? 2분의 3 옳지. 두 근의 곱이 몇인 것도 확실해? 2분의 5라고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알파 베타를 구하지 않고도 말이야. 근공 따위를 쓰지 않고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바로 알 수 있는 어마무시한 식일 거란 말이죠. 이것만 알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알파랑 베타 구하라고 한다면 뭐 인수분해를 하던 근공을 쓰던 하면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닐 거란 말이지.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문제 많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거예요. 좀만 더 연습할게요. 자, 숫자 바꿔서 3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9는 0 이렇게 나왔죠.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두 근의 합 얼마라고요? 3분의 5라고 이제 바로 얘기해도 되겠니?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니까. 그치? 두 근의 곱이 얼마다? 그치? 3분의 9라서 두 근의 곱이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두 개의 합이랑 두 개의 곱을 구할 수 있으면 다시 1단원으로 돌아간 기분인가? 곱셈 공식? 제곱제곱의 합? 3승 3승의 합? 4승 4승의 합? 뭐 이딴 것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당연히 물어보죠. 운명이네요. 자, 갑시다. x제곱 빼기 3x 더하기 5는 0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다 구해봅시다. 얼마? 맞나? 얼마? 왜냐면 여기가 1일 거기 때문에 1분의 마이너스 3 하면 그냥 3 되고 곱하면 5가 되는 거. 자, 그래서 근공 따위를 쓰지 않고도 이거 실제로 인수분해도 안 될 거고 근해공식 쓰면 되게 불편한 값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합과 곱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알파 빼기 베타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치,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어야죠.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에서 뭐 빼면 되니까요? 그치, 다시 시작입니다. 네, 일단은 끝난 거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일단은 연장선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죠 이거? 9에서 몇 빼는 거니까? 20을 빼는 거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1이겠죠. 자, 그래서 그냥 제곱으로 갈게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면 얼마였다? 마이너스 11이었다. 근데 이거 보시면 되게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뭔가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게 지금 실현이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실수의 세계가 아니라는 반증이겠지. 근데 알파 빼기 베타가 몇인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딱히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네 번째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저런 식은 보통 뭐부터 한 다음에? 통분부터 하신 다음에 하면 되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보는 거였네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네요. 5분의 3 정도로 말이죠. 자, 제곱제곱에 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주면 될 거니까 3의 제곱인 9에서 뭘 뺀다? 10을 뺀다. 뭐 마이너스 1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지. 만약에 뭐 하나만 더 추가.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가 얼마인가를 구하래요. 자, 이거 막 알파 베타 실제로 구한 다음에 때려 박는 거 바보 같은 짓이죠. 통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분의 옳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이니까 우리 이거 다 구해냈죠. 뭐분의 뭡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5분의 1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냥 믿고 이거부터 구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맞겠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대해서. 맞습니까? 자, 예제 33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고 난 다음에 문제 풀 시간 더 드릴게요. 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의 두 근의 합이 요 방정식의 한 근이래요. 물론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실제로 근이 1과 2 나오는 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우린 그런 거 관심 없고 두 근의 합은 얼마라는 게 확실하니까 3이라는 게 확실하죠.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그 3이 요 방정식의 한 근이다. 그냥 집어넣어서 k값 구하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9 마이너스 6 더하기 k는 0이라서 k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지금 3이래. 근데 우린 알다시피 근을 합한 게 얼마인 것까지? 2인 것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다른 근이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인 것도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얘랑 얘를 곱한 게 누구겠다? K겠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듯 근거계수 관계는 깡패 같은 겁니다. 무조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연습이 빡세게 들어가야겠지. 95페이지까지.